남해에서 오신 이철호 원장님이십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남해 치과의원의 원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의료를 통한 사회활동을 많이 해오셨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총선에서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늘 강의할 제목은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제가 우리 남해에서 5남 4녀의 8번째 남해로서 막내로서 태어나가지고 저희 선친이 그 당시 한국에는 치과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오사카 치전에서 학업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해방이 되기 전에 한국에서 그 경성치전이 서울치과대학 전신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수료를 하고 국가고시 1회 합격하셔가지고 치과서 면허번호 41번을 취득을 합니다. 제가 56년생인데 동아동학교 24입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이 부산서 나왔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일성 대통령 아버님 김홍길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서울대 철학과가 나왔는데 자기 부모 돈 받아가지고 정치한다고 이렇게 건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김홍종이 하는 이야기가 저게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망하고 대통령이 안 되면 집안이 망하고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기초를 만든 산업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두 사람의 이 해왔던 우리 자유우파의 기본 질서를 이제 저 주석파 세력들에게 국가의 주도권을 넘기주는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해적인 요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까 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원래는 치과대학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경희대학교 화학과를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화학에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경희대학교 치대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지맘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느끼면서 제가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하면서 그 당시 무역사 시험 준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계열하고 유신을 할 때 제가 그 무릎에 대학 시험을 칠 때 유신헌법을 책책하게 왜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김영삼, 김대중이가 우리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유신이라도 하는 거라고 내가 설득을 하고 다투고 막 싸웠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선친의 말씀이 참 옳았구나. 우리가 젊은 혈기로 이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다투고 그 다음에 아까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자유 이런 것들이 그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자유와 우리 가지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가지려면 우리의 희생과 피를 흘려야지 이렇게 자유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저는 이제 무역사 시험 준비를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형이 이제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방학 때 내려가니까 그게 겨울 방학이에요. 내가 자식이 9명 있는데 내 업을 이어받을 자식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너희 형이 마침 중앙고등 학원 단다고 하니까 졸업을 1년 남기고 1년만 지나고 나면은 지대로 학사 편입을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거절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치대를 가기를 원하신다면 저한테 치대를 네가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버님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사 편입은 그 대신 안 하겠습니다. 그에 제가 경희대학교 다니는 학교를 자퇴를 하고 수능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됐고, 제가 27살 때 수능을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 그때 당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국대학교 치과대학 3회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형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학사 편입을 했다면 평생 내한테는 그게 큰 상처로 남았을 건데, 제가 떳떳하게 내 힘으로 시험 쳐가지고 치과대학을 이렇게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내가 참 잘한 선택이다. 치대를 졸업하기 전에 1년 전에 제 친친이 암 투병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사실 개업하고 싶었는데 하지도 못하고 저희 선친이 하던 남해 치과의원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35년간 치과의사 생활을 남해 지역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 활동도 하고 그러던 중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국민의힘 당상에 가입을 해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또 다행히 제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이번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번호 제가 7.88번인데 37,000번을 가지고 제 치과에 같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치과 의사로서의 역할은 다 마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또 내가 아끼는 우리 남해 사천 하동 지역이 소멸 대상 지역 5번째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위기에 찬 이 지역과 또 우리 인구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 미래가 위태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저희 남해군이 인구가 14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가서 치과사 생활할 때 인구수가 11만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남해군의 인구 숫자는 4만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4만 2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율이 공식적인 고령화율이 42%입니다. 그래서 이미 출산율을 높여가지고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시기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끝나서 다른 방법으로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또 내 제2의 고향인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7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한민족이 출산율이 0.9 이하로 내려온 적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유일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이 사라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솔루션 해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는 여러 가지를 많이 관찰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거의 한 45%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그리고 그 대신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0%도 채 되지도 않습니다. 전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냐는 것은 수도권 사람들보다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 더 잘합니다. 저는 직원이 5명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니까 이제 우리가 주던 직원들 급료가 갑자기 한 20% 30% 뛰는 거예요. 대한민국 GDP가 3만 5천 불, 6천 불로 향해 가면 지방에 있는 GRDP는 남해 같은 경우에는 2만 불이 안 돼요. 한 6천 불, 7천 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반밖에 안 되는 지역에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지방은
그냥 그 빈 상태로 다 말라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방이 홀대당하고 있고 모든 정책의 중심은 수도권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은 왜 애를 수도권에 있으면 젊은 사람은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향해 갑니다. 수도권에 가니까 경쟁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그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잘 사는 집 자식들은 5살, 6살 때부터 영어학원에 보내면 한 달 영어 가입비가 2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영어만 합니까?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자녀 한 명당 보통 나가는 평균 가입비가 400에서 500이 나간다. 그러면은 월급을 받고 둘이서 같이 부부가 같이 돈을 벌더라도 맞벌이를 하더라도 자식 하나 키워가지고 놓으면은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차라리 낳지 말자. 그래서 낳더라도 한 명만 낳자. 한 명만 하고 우리도 저만큼 키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수도권이 비대화되고 집중화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으면 젊은이들이 자식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지역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역의 그 선도 아주 중심적인 도시를 수도권 못지않게 이런 중심 도시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가장 크게 앞장서 가지고 커져야 될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을 위주로 또 새로운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됨으로써 이제 서울 경기권에만 있던 이런 문화가 지방으로 이렇게 퍼져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충분히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고 하면서 자식을 또 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꼭 지역에 있는 거점 도시들을 육성해야 되겠다. 우리 부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지방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역을 살리고 우리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습니까? 원전 생태계도 없앴고 우리나라를 저 사람은 대통령 된 게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선거를 우리 저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저희 자유 시민들이 우파 세력들이 탄생을 시켰습니다. 0.7%인가 이렇게 제 잠은 못 잤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어렵지만 이렇게 탄생을 시켰고 우리 자유 우파 세력들이 정권을 되찾았지만 정권을 되찾지만 아직까지도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저 여의도에 가면은 지금 우리 금수왕박을 부르짖고 방탄국회로 긴을 치고 있는 이 국회의원 문의를 쓰고 있는 흡혈귀들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국회로 가면은 한 명 한 명 방매를 할 겁니다.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는 계획 3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민노총 노동개혁입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하는 과정이지만은 잘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철저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우리 자식들한테 세대의 미래 세대의 빚을 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개혁 해야 됩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은 꼭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계시고 세 번째 교육개혁입니다. 정교조들이 해가지고 백지 같은 우리 젊은 자식들한테 세뇌를 하는 교육개혁 이렇게 이 세 가지 3대 개혁을 지금 완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더불어 좀 더 하고 싶은 개혁이 이제 언론 개혁입니다.
언론이 너무 작용하고 있어가지고 언론 개혁도 따라서 붙였으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단 총선에서 꼭 승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단 윤석열 정권이 마칠 때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면서 다시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